이번 시간에는 책을 한 권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성철입니다. 책의 제목은 부의 확장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목으로는 나와 세상의 부를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밑에도 이렇게 커넥트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천영록 대표님의 책이고요. 지금 자산운용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두물머리라는, 그리고 불리오라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또 핸섬하시고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또 금방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튜브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금 제가 구독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책이 나올 때쯤에 여기 다산북스에서 책을 제공해 줄 테니 리뷰를 해달라 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원래 보고 싶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들,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4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부는 연결이다. 이건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부의 DNA를 깨우는 방법. 연결하는 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연결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바로 파트 2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6계단만 오르면 부가 보인다 라는 내용이고요. 부를 확장하는 6스텝, 6단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내용들이 연결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테크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투자해라, 어떻게 돈을 벌어라,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함을 느꼈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깨달은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부는 연결이다 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돈에 대한 IQ가 부를 결정한다 인데요. 천영록 대표님은 트레이더 출신이시잖아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도 보셨고 돈을 많이 번 많은 분들도 만나보셨어요. 그분의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트레이더로서 돈을 많이 번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본인이 만나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공략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 한 건의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찾아내고자 했다. 아직 일가를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떤 공략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지금 세상의 거의 모든 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구조를 통찰하는 사람이, 그 연결의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를 거머쥘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연결고리 안에서 지금 이 책 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커넥트, 그 커넥션에 들어가는 것만이 큰 부를 거머쥘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부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부를 위한 커넥션이죠. 연결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 책에선 나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연결의 가치 확장은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이 책에서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파이어족의 계산 방식을 보면 내가 1년 동안 쓰는 금액의 25배를 모으면 파이어족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7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고요. 1억 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25억 원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덜 쓰는 겁니다. 덜 소비하고 많이 모은다. 이게 이 사람의 첫 번째 행동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퇴하고 쓸 금액 자체를 줄이는 거죠. 지금 생각할 때 노후에 1,000만 원 정도 써야겠어. 근데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했더니 25억이 필요하네. 그럼 500만 원으로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파이어족의 진정한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이 파이어족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본가의 삶이 아닌가 싶네요. 연결하는 일이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연결하느냐. 결국 남이 가지지 않은 데이터는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데이터가 정말로 돈이 되는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 그게 벌써 20년 전이죠. 경매를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군청이었어요. 예, 군청이나 시청에 가서 지적도 토지 이용계 확인원을 떼고 남들보다 하나를 더 아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오픈된 정보들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연결하느냐, 그리고 가공하느냐가 진정한 데이터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연결점을 찾아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엔 상상도 못한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는 법이라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 세상의 가능성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흔한 말로 저도 좀 많이 쓰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상식선에서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 이야기가 창의성을 저해하는 단어였던 거죠. 상식이 아닌 비상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잘 만들어내고 나만의 알고리즘, 나만의 어떤 창의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잘 연결되어야 부와 제대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챕터 마지막에는 외로운 부자는 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는 아주 가치지향적인 그런 비전이 무릎을 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폭발적인 성과를 냈을 때 셀 수도 없는 정말 무궁무진한 부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 1을 마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연결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심이다. 그럼에도 나는 돈과 경쟁이 당신이 만들어갈 연결의 종착역은 아니었으면 한다.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한껏 부를 이뤘다면 그 마지막은 당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연결. 좀 더 욕심내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결로 당신의 여정이 끝나길 기대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운 부자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챕터 2에서는 부의 DNA를 깨우는 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돈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떻게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주제로 연결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선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이야기만이 우리가 부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가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희소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생의 방정식을 바꾸는 부의 구간, 그리고 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에 관심이 생긴 사람이라면, 연결이 곧 부를 만들어준다고 믿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렇죠? 굉장히 대중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고 이질적인 내용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막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거는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느낌을 주면 사실은 그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진짜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접점을 찾는 일, 그리고 이것을 찾아내면 진짜 부가 따라올 수 있겠구나, 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가장 가까운 지인 3명의 평균이다. 지금까지 교류한 사람이 당신의 수준을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100번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과 어떤 일적으로 친해지는 것 차이가 있죠. 그럼 어떤 관계가 더 좋을까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지만 관계도 오래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만나서 놀기만 하는 사이, 이런 사이라고 한다면 길게 갈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친목은 노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킹은 무형의 자산을 쌓는 과정이죠. 네트워킹은 서로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 구조가 전혀 그려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네트워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문구도 나와요.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부자들은 오히려 친해지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준다. 공동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라도 돈으로 엮이려고 한다.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 그 모임을 이어갈 명분이 생긴다. 그 모임에 나가면 돈이 벌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돈 쓰고 시간 쓰고 다녀오는 친분 모임 자리와 얼마나 다르겠는가. 최소한 내가 배울 점이, 함께 나눌 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 네트워킹을 펼쳐보자. 스스로에게 이기적일 때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매우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는 사이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적게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고민도 좀 토로할 수 있고, 그렇게 토로한 고민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꼭 어떤 금전적인 내용으로 엮인다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만 돼도 저는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긍정적 진취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단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건 낙관과는 다르죠. 낙관은 그냥 약간 방관하는 느낌이고요. 이거 뭐 잘못됐지만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그냥 이게 낙관이고, 긍정이라는 건 내가 뭔가 움직여서 해결하려는 어떤 의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긍정주의를 토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긍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시간 낭비죠.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생각들은 버리고 긍정주의자가 되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거겠죠. 정리하자면 당신은 긍정을 품은 진취주의자가 되어야만 한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긍정적 진취주의로 살아가는 세월의 길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챕터의 맨 마지막에선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지속 가능한 권력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좀 소비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소비로 스트레스를 좀 풀기도 하고, 저의 삶을 좀 인정받는다 그래야 될까요? 좀 보상받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써본 사람들은 또 그런 소비의 부질없음, 덧없음을 또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생긴다고 다 쓰고, 사고 싶다고 다 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쓰는 것으로 인한 행복은 진짜 순간이거든요. 절제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감을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허세로 가득 찬 자만심을 진짜 자존심으로 바꾸어준다는데 진짜 가치가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챕터 2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네요. 지금 3장하고 4장이 조금 더 내용이 많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파트 3하고 파트 4는 이 다음 영상에서 리뷰하도록 하고요. 부의 확장에 대한 북 리뷰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